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펑펑 돈 쓰는 걸 과시하던 이른바 플렉스 문화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짠내나게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자는 이른바 짠테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옷값을 원래보다 80~90% 싸게 파는 땡처리 매장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또 반품 들어온 가전제품도 지난해보다 훨씬 잘 팔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가산동 패션단지 거리입니다. 재고나 2월 상품을 80%까지 싸게 파는 천막 매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네, 여름보다 3배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단가가 좀 저렴한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패딩 조끼 한 벌에 15,000원에 파는 매대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물가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야채 구멍이 다 비싸잖아요. 옷을 좀 싸고 되는 골라 입으려고. 고물가 시대에 웬만하면 안 쓰고 꼭 써야 한다면 싼 걸 산다는 짠테크족이 늘어난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쓸 때 화끈하게 쓰자는 욜로나 플렉스는 벌써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좀 물건 사기도 힘들고 해서 좀 싸게 파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저 외투 좀 장만하려고 가족끼리 한번 나와봤습니다. 짠테크는 온라인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반품 들어오거나 흠집이 나서 반값에 파는 리퍼 제품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년 전보다 평균 75% 더 팔렸습니다.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판매액은 1000%, 세탁기는 460%, TV는 28% 늘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절전 제품도 잘 팔립니다. 최근 한 달간 절전형 멀티탭은 150%, 맞춰놓은 시간이 되면 전기가 꺼지는 타이머 콘센트는 판매액이 480% 늘었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5%가 넘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현실. 줄이고 아끼는 소비 패턴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또 학생 식당과 구내 식당 밥값까지 껑충 뛰자 어떻게든 싸게 한 끼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젊은 층도 많아졌는데요. 매달 얼마씩을 내고 편의점 도시락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밥값 참 비쌉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편의점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도시락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도시락과 샐러드를 함께 사면 11,000원인데 월간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8,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도시락만 산다면 4,000원대로 원래보다 1,000원 이상 쌉니다. 한 달에 4,000원을 내면 도시락 값을 20% 깎아주는 건데 지난해보다 사용자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는 중입니다.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들이 는 건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학생 식당, 구내 식당 밥값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학식으로 된장찌개 같은 거 먹으려면 한 2,500원에서 3,500원 그 정도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7,000원 이렇게 드니까 학식 중에서도 엄청 간단한 라면이나 주먹밥 같은 걸로 때우거나. 외식 물가 상승폭이 9%로 30년 만에 최고인 점을 감안하면 밥값을 줄이려는 짠테크는 더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폭락하고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요즘 개인들 지갑 사정은 불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행 중 다행인 건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쳐주는 상품을 잡으려고 오픈런까지 한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 서는 현장을 황예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앞입니다. 영업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제 뒤로 줄을 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연 7% 이율의 특판 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있는 건데 저도 같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50명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줄 가장 뒤에 서서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리면서 어제 실패한 재도전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7%대? 이거 굉장한데? 그전 비하면 정말 이런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사람이 많아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왔습니다. 7시 조금 안 돼서 왔거든요. 아침도 안 먹고. 아침 9시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 순번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1시간 반에서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볼일 보시고 오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차례가 왔습니다.
일찍부터 나온 저도 29번으로 적금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최소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100만 원씩 넣기로 했기에 1년이 지나면 세전으로 이자 45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끝이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목돈을 불려나가는 방식도 다시 각광받습니다. 매달 1년짜리 적금 상품을 하나씩 가입합니다. 그러면 13개월째부턴 만기가 달마다 돌아오는데 이를 또다시 반복해서 예적금에 넣는 겁니다. 복리를 노리는 방식으로 이른바 풍차 돌리기인데 다시 성행할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 넣어둔 예금이나 원래 금리가 낮은 청약예금도 활용 가능합니다. 저리에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금리가 더 높은 예금에 넣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렇게 아껴서 저축이라도 하려면 소비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 특히 골프나 테니스, 캠핑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았지만 코로나 감소세와 고물가 시대가 겹치면서 이젠 이런 취미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었습니다. 또 웃돈을 주고라도 원하는 걸 사겠다던 리셀 시장도 거품이 빠진 모습입니다. 장서윤 공다송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앱에는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판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사연을 보니 골프를 접는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 골프에 입문한 2030 세대가 고물가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골프용품을 되팔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새 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춤합니다. 한 백화점의 지난달 골프용품 매출 성장률은 올해 상반기 동안 40%대를 유지하다 지난달엔 15%로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9월이 최대 성수기임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테니스 용품들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거나 연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용품을 구입하는 데 꾸준히 지출하는 점을 감안하니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레슨비가 생각보다 되게 짧은 시간에 엄청 비싸가지고 이거를 계속 배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취미를 포기하며 물품들을 내놓는 모습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의 한 단면이죠. 이런 물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고거래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웃돈을 누리다 최근 거품이 빠진 시장도 있습니다. 새 운동화를 사서 그대로 되파는 걸 리셀이라고 합니다. 인기 운동화는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의 웃돈이 붙는데요. 때문에 새로운 재테크 방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며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자 이 리셀 시장의 거품도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여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끈 한 운동화입니다. 발매가의 2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곤 했는데 최근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훔치면 이제 덩크라고 범거래라고 많이 불러요. 40 좀 아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긴 했죠. 그래도 한 20만 원 초반대? 되팔았을 때 얻을 차익도 약 27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15년에 발매됐던 이 한정판 빨간색 운동화는 한때 400만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껑충 뛰어버린 올해 9월부터 한 달 사이에만 100만 원가량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한때 명품 브랜드부터 캠핑용품까지 다들 희소성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면서 되판다는 의미의 리셀이 각광받던 시절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새 상품을 정가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외식 가격은 물론 에너지 요금까지 생활 속 비용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어지간해선 지갑을 안 여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에 그 비싼 리셀가를 주고 신발을 사고 싶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리셀 전문 오프라인 매장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올해 매출도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했던 시대는 저물어가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아 소비자들은 꼭 필요치 않은 물건을 살 때 깐깐해지는 모습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